자, 문제 푸는 게 많이 어렵진 않은데 너희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렇게 좀 풀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니네 뭐 잠깐만 여기 보여주게 되면 너희가 이제 공부를 해오는 그게 이거 맞나? 봐봐 얘들아, 너희가 공부를 한다는 건 제목을 봤을 때 얘들아 그 강의가 얘들아 어떤 걸 전달하는지를 아는 게 공부의 시작이 아닐까 싶어. 일단 너희 얘들아 첫 번째 얘들아 강의는 니네 사실 내가 두 가지 공식을 중점적으로 설명한 거지. y 빼기 y1은 m의 x 빼기 x1. 근데 그게 하필이면 x1, y1이라는 정점을 지나, 맞니 얘들아? 중학교 공식과 우리가 새로운 공식을 배웠으니까 활용해 줘야 되는 거. 그 다음에 a분의 x에다가 b분의 y 더한 거 1 나오는 거. 이거 괜찮니 얘들아? x절편 a, y절편 b짜리. 자, 배우다 보면 너희가 기울기를 좀 우회적으로 말할 때가 있어. 기울기라는 게 얘들아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인데 그걸 삼각형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어때 얘들아? 밑변분의 높이라고 이렇게 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 맞니? 근데 이게 사실 중3 2학기 때 삼각비가 너희가 막 대부분의 학생들이 열심히 살던 시기는 또 아니기는 하란 말이야. 탄젠트 뭐 사인, 코사인 배웠던 게 조금 이제 내신 좀 이렇게 2학기 때 많이 버린 친구들도 좀 있고 해서 많이 까먹었을까봐 이 11분짜리 강의에서는 너희한테 탄젠트 외워라 이 소리야. 니네 이런 표현도 좀 알아줘야지 돼, 얘들아. 니네 X축과 뭐 여기 나온 표현을 한번 좀 봐줄게. 그러니까 니네가 얘들아 항상 어떤 표현이 좀 나오게 되냐 하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45도다. 근데 사실 뭐 문제가 X축과 뭐 음의 방향으로 이루는 각 이렇게 너희한테 속여서 나오진 않거든. 사실 우리가 눈길은 45도에 좀 가겠지만은 너희가 요 표현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X축과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각의 크기가 45도다. 이건 탄젠트 45도를 기울기를 준 거 맞니? 그러니까 탄젠트 값이 얘들아 고1 과정에서는 30도가 나올 때도 있고 45도가 나올 때도 있고 60도가 좀 나올 때도 있는데 이 값 자체는 우리가 더 외우고 좀 살아줘야지 돼. 좀 이따 부연 설명하겠지만은 니네 얘들아 이 30도에 해당되는 뭐 150도라든지 뭐 135도라든지 아니면 너희가 뭐 120도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참고적으로 좀 알아놓긴 할 거거든. 탄젠트 값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은 내가 이제 복습하라고 니네한테 이제 올려준 게 두 번째 탄젠트 강의가 있을 거고, 세 번째는 얘들아 수업 시간에도 내가 이야기 해줬지만 이거 얘들아 너희가 이제 두 직선의 교점을 x1, y1이라고 하면 그냥 한 직선에다가 다른 직선의 k를 곱해서 더하는 공식이 이제 세 번째 강의에 좀 있지 않았니? 이거 괜찮니 얘들아? 오늘은 이제 문제 풀면서 그걸 좀 쓰는 걸 너희한테 좀 보여줄 수 있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강의는 너희가 이제 봐봐서 알겠지만은 거의 다 얘들아 중학교 부분의 내용에 대한 복습인 게 좀 많아. 기울기가 다르면 무조건 만날 것이다. 근데 기울기가 같으면 평행할 수도 있고 일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직선과 직선과의 위치 관계를 좀 배우게 되는데 이 위치 관계에서 고등학교에서 추가된 건 뭐밖에 없어? 수직 조건밖에 없는 거 맞니? 자, 수직 조건을 너희가 얘들아 일반적으로 이제 두 직선의 기울기를 m과 m 다시라고 놓았을 때 곱이 얘들아 이제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놓는 것도 하나 외워야 되겠지 얘들아. 기울기가 수직인 거 외워야 되는 것도 있는데 니네 일반형으로 얘들아 표현이 돼 있을 때 이렇게 그 다음에 a-의 x에 b-의 y에 c-는 0 이렇게 표현돼 있을 때 a-의 b-가 0이다. 그러니까 얘랑 똑같은 말이긴 한데 우리가 이것까지 외워놓게 되면 일반형을 무슨 형으로 고치는 과정을 표준형으로 고치는 과정을 우리가 생략하고 풀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 너희네 얘들아 이것과 이거가 지금 머릿속에 있어야지 돼. 증명은 하지 않았어 얘들아. 증명은 가끔 학교들에서 이게 수직이면 왜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니? 라는 거를 이제 시험 때 물어본다기보다 수행평가 같은 거 예고하고 물어볼 때가 있거든. 근데 내 기억에 그거 수행 본 게 재작년 주역고에서 보긴 했었어. 재작년에. 작년에는 안 봤거든. 그래서 아무튼 간에 뭐 이렇게 그럼 있으면 얘들아 그 당시 얘들아 증명 한번 해보자 이거야. 근데 일단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인 거 수직 조건만 너희가 추가해주면 직선과 직선과의 위치 관계는 이제 뭐 게임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맨 마지막 건 얘들아 공식인데 내가 공식을 하나만 가르치진 않았어. 얘들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도 가르쳐줬지만 나는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도 같이 가르쳐줬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이거는 이그젬플 몇 개 대입하면서 너희한테 요령까지 이제 이야기를 좀 해준 거야. 알겠니 얘들아?
계속 내가 잔소리가 하게 되는 건 뭐냐 하면은 얘들아 강의 봤잖아. 그러니까 나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강의를 봤는데 왜 너희가 얘들아 정리를 안 해보냐 이거야. 그 강의 남한테 전달해보라라는 게 내가 농담으로 얘들아 하는 말, 니네가 좀 쌩까는 분위기거든? 몇몇 친구들이. 내 강의는 남한테 전달해보고 오는 걸 내가 이제 강의를 보고 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남을 가리킬 수 없으면 너희 게 아니야. 알겠니 얘들아? 그래서 앞으로도 내가 이제 소소한 것들 이렇게 보고 오라는 거 있으면 자, 그 강의가 재생이 종료가 되면 자, 백지 하나 펴놓고 너희가 남한테 얘들아 좀 이렇게 써가면서 마음속으로 말하면서 가르쳐 볼 수 있는 거 맞아? 가상의 얘들아 과외생을 하나 좀 지칭을 해놓고서 내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거 맞아? 독서실에 인형이 왜 있는지 아니 얘들아? 인형 졸라 그러니까 좀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인형 많지 얘들아. 그 인형에 내가 갖다 놓은 게 얘들아 심심해서 갖다 놓은 게 아니라 니네 가르칠 때 인형 놓고 하라고. 좀 그래도 인형 하나 있으면 펭수 보면서 펭수야 이렇게 직선과 점상의 거리는 이렇게 가르치면 또 할만하지 않겠니? 그래서 내가 이제 거기 뭐야 근데 좀 없어지긴 했다. 그러니까 인형이 원래 거의 한 80개 가까이 있었거든. 이렇게 막 되게 많았고 내 친구들 중에 애들아 이제 애기가 좀 큰 애들 막 이렇게 기부 받아서 인형 되게 많았는데 그래도 인형 찾아보면 어딘가에 좀 많이 있어. 알겠어 얘들아? 그거 니네 대고 잘하고 갖다 놓은 거 아니야. 내 소중한 인형들 알겠니? 놓고 가르쳐 봤으면 좋겠어. 아니면 원하면 말해 얘들아. 내 사진 하나 뽑아줄 테니까 내 사진 딱 걸어 놓고서 오늘 혼났으니까 빡치잖아. 가르치면서 얘들아 이렇게 때리면서 하던지 얘들아. 알겠니? 뭐 그건 괜찮아. 아무튼 뭐 농담이고 얘들아 이런 별것도 아닌 것 같다가 우리 얘들아 어떤 태클 걸리는 일은 없었으면 좀 좋겠다라는 거. 앞으로 내가 강의 봐오라라는 것과 지금 현장에서 내가 얘들아 수업하는 거는 수업 후에 얘들아 결석자 영상 올라가지 반드시 봐줘야지 돼. 알았니 무슨 말인지 다시 보고 복습을 좀 해주셔야지 돼. 그래서 이런 걸로 얘들아 우리가 부딪히는 일은 앞으로 좀 없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왜냐면 그걸 너희가 안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 나는 얘들아 쭉 한번 그냥 유형별로 얘들아 이제 한번 풀어주게 되는 건데 풀어주는 이유는 못 풀 수도 있으니까 풀어주는 것도 있지만 그냥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해주기 위해서 풀어주는 것도 좀 있어. 그러니까 니네 여기서 이제 1008번부터 내가 이제 좀 한번 좀 봐볼 수 있도록 할게. 그러니까 이런 거를 풀 때 얘들아 중점을 못 구하는 친구들은 없을 거란 말이야. 중점은 더한 다음에 2로 나누지 않니? 계산도 빨라야 돼 얘들아. 1,5야. 그럼 1,5를 지난데 얘들아 어떤 직선이 점 하나 줬고 그 다음에 기울기 m 자리에다가 몇 넣어달라? 마이너스 2라고 우리가 했으니까 중학교식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바로 y 빼기 y1은 m의 x 빼기 x1 공식에다가 우리가 대입해서 구해줘야 되는 거 맞니? 그래서 너희는 이제 y 빼기 5는 기울기 마이너스 2에 x 빼기 1이구나. 정리 좀 해주시면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7 뭐 이렇게 얘들아 너희가 쓸 수 있지 않겠니? 이거 괜찮겠냐 얘들아? 그래서 그렇게 그 모신이 얘들아 너희가 좀 공부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 여기까지 괜찮냐 얘들아? 무슨 말인지. 잠깐만 계산 잘했냐 얘들아? 중점이 1,5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 플러스 2에다가 플러스 7하면 오케이. 이렇게 너희가 얘들아 구해줄 수가 있고 뭐 별것도 아닌 유형 아니겠니? 밑에 얘들아 그러니까 1011번 같은 거 내신에서 이런 걸로 어렵게 못 물어봐. 아까 내가 초반에도 이야기했지만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각이 45도구나. 그래서 너희가 이제 기울기를 탄젠트 45도로 준 거구나. 그럼 이건 우리가 외우고 있어야 돼. 1인 거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 맞아? 당연히 문제는 얘들아 30도나 60도로 변형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너희가 루트 3분의 1이나 기울기를 루트 3 이렇게 너희가 놓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자 여기서 부연 설명하는 것들은 너희가 좀 알아놨으면 좋겠어. 자 우리가 얘들아 탄젠트 값을 외웠기 때문에 자 x축이랑 y축을 좀 그릴 때 있잖아. 앞으로 그림을 그릴 때 자 y는 x라는 직선을 조금 너희가 신경을 써서 딱 45도처럼 얘들아 그리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는 거야. 이게 딱 기준이 되는 기울기 그래프야. 딱 45도. 그러니까 너희가 90도짜리가 절반 되니까 요만큼이 45도고 요만큼이 45도로 2등분이 좀 되겠지. 그럼 앞으로 얘들아 그림 그릴 때 만약에 기울기가 y는 2x다.
그럼 좀 더 얘들아 이거보단 좀 더 가파르게 그려주는 게 좋지 않겠니? y는 2분의 1x다. 좀 더 완만하게 얘들아 이런 식으로 얘들아 그려주는 게 좋지 않겠니? 이거 괜찮겠어 얘들아? 그래서 일단 기준이 되는 45도짜리 y는 x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자 얘들아 내가 y는 마이너스 x 기울기의 부호만 한번 바꿔볼게 얘들아. 기울기 부호를 내가 이렇게 바꿔서 파란색 직선의 방정식이 y는 마이너스 x다 라고 내가 생각을 한번 해볼게. 그럼 너희가 보더라도 얘들아 초록색이 1,1 지날 때 파란색 직선에 얘들아 뭘 지나냐 하면 마이너스 1,1을 지금 지나고 있지 않니?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기울기 부호만 바뀐 거야. 그럼 여기서 이렇게 내려보면 얘들아 요만큼 길이가 1일 거고 요 길이는 얘들아 몇 되는 거야? 1 되니까 이것도 직각 2등변 삼각형이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얘들아 요만큼 각도 몇 도라는 걸 알 수가 있어? 45도라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너희가 여기가 45도고 45도니까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직각이 되기도 하고, 혹은 너희가 위치관계까지 다 이번에 공부를 했으니까 초록색 직선의 기울기는 몇인 거야? 1인 거 맞아? 파란색 직선 기울기 마이너스 1이니까 서로 무슨 관계야? 수직이다. 이렇게 봐줄 수도 있는 거 맞아? 뭐가 됐든 얘들아 지금 파란색과 초록색의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가 수직으로 원점에서 만나는 그림이 지금 그려져 있는데, 그러면 니네 얘들아 요만큼 각이 45도였는데 여기 직각이 포함되어 있잖아. 그럼 파란색이 x축과 이만큼 이루는 각은 몇 도가 되는 거야? 135도가 되는 거 맞아? 이런 각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들아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135도겠구나 혹은 여기가 몇 도겠구나 45도겠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너희가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고,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이걸 내가 좀 바꿔가지고 얘들아 생각을 한번 해볼게. 자 이번에는 얘들아 초록색 기울기를 루트 3분의 1 3분의 루트 3 혹은 루트 3분의 1 이렇게 한번 놔볼게. 그래서 지금 너희가 얘들아 그린 그래프가 이제 y는 루트 3분의 1 x 그래프. 그럼 요만큼이 얘들아 몇 도가 되는 거야? 30도가 이렇게 되는 거 맞아? 뭐 대칭이동 어차피 중학교 1학년 때 우리가 대칭이동 배웠으니까 니네 요 직선을 얘들아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한다라고 생각해볼게. 니네 y축 대칭하면 누구 부호를 바꾸니? x 부호를 바꾸지 않니? 그러면 초록색 직선의 x 부호를 바꿔주게 되면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의 x 이렇게 얘들아 써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초록색을 얘들아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직선을 내가 이제 이런 식으로 너희한테 얘들아 한번 좀 그려주게 되면, 이렇게 직선 그려주게 되면 너희가 보다시피 얘들아 요만큼 각이 몇 도라는 걸 알 수가 있어? 30도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 좌우가 대칭이니까. 그럼 니네 얘들아 이만큼은 몇 도야? 30 빼니까 몇 도 되는 거야? 120도가 되는 거 맞아? 그러면 너희가 이만큼 각은 몇 도라고 할 수가 있니? 150도라고 할 수가 있지. 이거 괜찮니 얘들아? 이 각을 가지고 얘들아 어렵게 도형 문제가 나올 때를 우리가 대비해서 이 각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 그러니까 기울기의 부호가 바뀌면 여기가 30도였는 게 이쪽이 얘들아 30도로만 바뀐다. 이 정도로만 너희가 파악했으면 좋겠어. 이거 괜찮겠니? 그래서 지금 파란색 직선은 이만큼이 몇 도라고 얘들아 150도인 거 맞아? 그래서 x축과 양의 방향으로 얘들아 이루는 각의 크기가 150도이다. 실제로 나중에 너희가 수원 가서 배우겠지만은 탄젠트 얘들아 150도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기도 하거든. 이건 뭐 지금 몰라도 상관은 없겠지만은. 그래서 이런 게 좀 하나가 있고, 뭐 하는 김에 얘들아 빠르게 하나만 우리가 더 해주게 되면은, 자 기울기 얘들아 60도짜리 얘들아 루트 3짜리 직선 내가 한번 그려볼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얘를 y는 루트 3의 x인데 요만큼 각을 내가 60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여기가 60도야. 그럼 이것도 니네 얘들아 파란색으로 내가 이제 이런 식으로 얘들아 직선 딱 그려가지고 파란색 직선도 기울기 부호만 내가 마이너스로 바꿔줄게. 자, 이 오른쪽이 60도니까 요만큼도 몇 도가 되는 거야? 60도가 되면 이만큼도 몇 도가 되는 거야? 60도가 되는 거 맞아? 그럼 파란색 직선이 x축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각의 크기는 몇 도가 되는 거니? 120도가 되는 거 맞아? 이거 괜찮니 얘들아? 나중에 우리가 직선을 바라볼 때 기울기가 1인 거, 부호 바꾸면 마이너스 1도 있었지 그지? 기울기가 얘들아 루트 3분의 1인 거, 좀 전에 부호 바꾼 거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도 있었지.
지금 우리가 그린 거 기울기 루트 3짜리랑 부호 바뀐 마이너스 루트 3 같은 기울기. 자 얘들아 우리가 문제를 풀다가 앞으로 살다가 이런 기울기를 보게 되면 너희는 특수각 문제가 되는 거야. 각도를 너희한테 준 거거든. 그리고 실제로 문제에서는 1이랑 루트 3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어 있어. 알겠니? 그래서 이런 특수각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우리가 이 RPM 끝나고 고급 문제를 풀 때 종종 나오게 되니까 뭐 이건 암기사항이라 얘들아 몰라서 못 알아들으면 그 당시에 이제 앞으로 골치가 아플 수 있으니까 외울 거 확실하게 좀 외워놓을 수 있도록 하자. 알겠니?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유형 내가 좀 한번 좀 풀어봤고 그 다음에 이제 1012번 같은 걸 너희가 이제 풀어도 너무 쉬운 문제긴 한데 자 직선을 꼭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만 그렸으면 좋겠어. 기울기부터 우리가 구하는 거야. 점이 두 개 나와 있으니까. 기울기는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니까 얘들아 몇 나오게 되니? 5 나오게 되는 거 맞아. 또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니까 마이너스 5가 나와서 우리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구나. 근데 두 점 중에 두 점을 둘 다 지나니까 너희는 나는 그러면 요 점을 기준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만들어 봐야지. x1이 마이너스 2고 y1을 3이라고 하면 y 빼기 y1은 m의 얘들아 x 빼기 x1이니까 y는 얘들아 마이너스 x에다가 마이너스 2에 3 넘어가니까 이렇게 지금 되는 거 맞니? 물론 나는 지금 마이너스 2,3을 기준으로 직선을 만들었지만 3, 마이너스 2를 넣어가지고 얘들아 x1, y1에 넣어서 직선을 만들어도 상관은 없어. 그래서 일단 이런 상황인데 요 지나는 직선 위에 요 두 점이 있다라는 거니까 이 각각의 점을 요 직선의 방정식에다가 대입하면 그만 아니겠니? x에다가 마이너스 5 넣어주면 y 값은 a가 나올 것이고 x에다가 얘들아 b를 넣어주면 y 값은 몇이 나올 것이다? 2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우리는 a 값과 b 값을 구해줄 수가 있어. 좀 넘어가도 괜찮겠니? 그러니까 점이 두 개가 있을 땐 기울기를 구한 후에 우리가 내가 굉장히 강조했던 요 공식 있지? 요 공식을 의도적으로 활용해서 문제를 좀 풀어줘야지 돼. 혹시라도 중학교 것처럼 풀까봐 내가 좀 이제 걱정돼서 이야기를 좀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얘들아 1015번 한번 봐보게 되면 다음 장으로 좀 가셔서 자 마이너스 2,4를 지나는 직선에 x절편과 y절편이 같은데 부호만 반대다. 그러니까 뭐 앞에서 배웠던 유형에 대한 어떤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니네 이렇게 점만 하나 줬고 기울기를 주지 않았어. 그럼 우린 기울기를 뭐라고 두니? m으로 일반적으로 두지 않겠니? 그래서 너희는 y 빼기 4가 m의 x 플러스 2 이렇게 얘들아 봐줄 수가 있고 괜찮겠어 얘들아? 근데 이게 뭐 x절편 y절편 부호 다르니까 귀찮지만 x절편 y절편 좀 구해줘야 되겠다. 너희가 이제 y는 mx 더하기 2m 더하기 4니까 자 y절편은 몇인 거야 얘들아? y절편은 2m에 더하기 4인 거 맞아? 그리고 참고적으로 니네 시험 문제에서 y절편을 구하라 그러면 요렇게 써야 정답이야. 가끔 이제 학생들이 0,2m 더하기 4 이렇게 써버리면 감점에도 사실 할 말은 없어. y절편은 숫자를 이야기하는 거지 어떤 점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야. 알겠니 얘들아? x절편은 y에 0 넣어주니까 얘들아 뭐가 돼? m분의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4가 지금 될 건데 요 x절편과 y절편이 얘들아 절대값은 같고 부호만 다르다. 그럼 둘 중에 한 녀석의 부호를 바꿔주면 서로 얘들아 어떻게 되는 거야? 같아지게 되는 거 맞아?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그럼 진짜 뭐 x절편이랑 y절편에 그냥 똑같다라고 내가 이야기를 좀 해놓은 거야. 그럼 너희가 이거 m이랑 곱해주면 2m제곱 더하기 4m인데 마이너스 2m에 얘들아 마이너스 4가 얘들아 0 되는 거니까 m제곱 더하기 m 마이너스 2가 0 이렇게 얘들아 써줄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너희가 이제 m이 0인 건 지금 배제가 되는 거야. 말하지 않아도 자 인수분해 얘들아 하시게 되면 m값은 마이너스 2 또는 얘들아 몇 도 나오게 되는 거야? 1도 나오게 되는 거 맞아? m은 마이너스 2일 수도 있고 얘들아 m은 1일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니네 잘 한번 생각을 해봐. 자 m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다라고 생각을 해봐. m자리에다가. 그럼 y는 마이너스 2x라는 직선이 그냥 나오게 되는 거 맞아? 이거 괜찮니? 그럼 이럴 경우에는 x절편도 0이고 y절편도 몇인 거야? 0인 거 맞아. m에다가 1 넣어보게 되면 y는 x 더하기 6이라는 직선도 나오게 되는 거 맞아. 물론 RP의 문제가 조금 이제 애매한 건 사실 이것도 x절편은 0이고 y절편은 0인데 얘도 0이고 얘도 0이면 두 개가 얘들아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라고 얘들아 뭐 하려면 할 수도 있잖아. 0에다 마이너스 붙이면 0이 되기도 하니까. 그래도 너희가 이제 여기 RPM 15번에서 좀 의도한 문제는 얘보다는 얘로 얘들아 문제에서 의도를 한 거지. y절편 몇이고 6이고 x절편은 몇인 거야? 마이너스 6이고 조금 이제 절편이 0이 아니다 라는 조건을 좀 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뭐 거기 답지에는 뭐라고 되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답지에는 x절편이 뭐 0도 되고 마이너스 6도 되고 얘들아 둘 다 답일지 아니면 얘만 답일지 모르겠는데 조금 너희가 좀 애매한 게 있더라도 문제 자체가 얘들아 애매한 거니까 뭐 요 정도로 넘어가 줬으면 좋겠어. 우리는 마이너스 6을 정답으로 하자 얘들아. 알겠지? 이 문제는 그래서 15번은 그냥 뭐 계산하는 거 얘들아 한번 정도 좀 보여주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니네 얘들아 1016번은 뭐 이 문제 때문에 얘들아 풀어준다기보다 사실 이거 우리가 이제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이라는 공식을 한번 활용해 보려고 얘들아 한번 소소하게 풀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나 같으면 양수 k가 0은 아닌 거잖아. 약분해도 괜찮은 거 맞아. 그래서 나 같으면 어떻게 할 거냐면 얘들아 k분의 2x에다가 k분의 3y는 1 한번 이 공식을 이용해 보기 위해서 그럼 얘는 얘들아 분모 분자를 2로 나눠주면 자 계산 같이 해야 돼 얘들아 분모 분자 2로 나눠주면 2분의 k 분의 x 나처럼 좀 분해를 좀 길게 써줘 헷갈리기 싫으면 마찬가지로 얘도 분모 분자를 3으로 나눠주게 되면 3분의 k 분의 y는 1 이렇게 얘들아 봐줄 수 있는 거 맞니? 맞아 얘들아 그러니까 꼭 이래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해보면 x절편이 몇인 거 2분의 k인 거 y절편이 얘들아 3분의 k인 게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 왼쪽에 공식을 알고 있으면 물론 니네 어쨌든 그냥 저는 x절편 구하기 위해서 y에다가 얘들아 0 넣어버리게 되면 x절편 2분의 k 암산 되지. 그 다음에 너희가 얘들아 x에다가 0 넣어버리게 되면 y절편 3분의 k 암산 되기도 하지. 근데 좀 요 공식 우리가 아직 이용을 안 해봤잖아. 그래서 내가 좀 이렇게 변형해가지고 한번 풀었는데 지금은 너희가 얘들아 k 값이 양수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2분의 k랑 3분의 k의 위치를 잡을 때 있잖아. 이런 데가 얘들아 2분의 k고 이런 데가 얘들아 3분의 k 이런 식으로 너희가 잡을 거야. 그래서 삼각형의 얘들아 넓이는 2분의 1에다가 2분의 k에다가 3분의 k 곱해서 얘들아 몇 나오는 거야? 3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 맞니? 그럼 너희가 얘들아 k 제곱은 얘들아 36인데 k가 양수니까 몇 밖에 안 나와? 6밖에 지금 안 나오는 거가 아니라 맞나? 4에다가 10이니까 맞지 얘들아 k가 얘들아 6밖에 지금 안 나오는 거 맞아 계산해보면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그래서 문제는 다 해결이 되는데 자 니네가 좌표 평면을 다룰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자, 이 번외로 얘들아 주의해야 될 거 설명을 한번 해줄게. 만약에 얘들아 직선 자체가 뭐 이런 식으로 가서 뭐 이런 식으로 얘들아 생겼다. 자 만약에 여기가 x절편이 a고 y절편이 b야. 그러니까 a분의 x에다가 b분의 y는 1이라는 직선이 이런 꼬라지로 생겼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니네 얘들아 이 길이는 우리가 뭐라고 해줘야 돼? 길이는 마이너스 a라고 해줘야 되는 거 맞아? 좌표가 a니까 길이는 부호를 바꿔줘야 되지. a는 뭐일 거니까? 음수일 거니까. 얘들아 볼 때 되게 볼 때는 되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잖아. 부호 바꿔야지 뭐 이런 생각 든단 말이야. 근데 정말 많은 경우에 특히 이제 실전에서 얘가 숫자가 아니라 지금처럼 문자로 나왔을 때 이걸 마이너스 a라고 하지 않는 실수가 얘들아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나와.
그러니까 이런 걸 내가 말해줬을 때 에이 누가 그러겠어 난 아니겠지 라는 어떤 아니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알겠니 얘들아? 그래서 이렇게 좀 풀어줄 수 있도록 좀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너희가 이제 뒤로 가서 여기는 좀 간단하게 넘어갈게. 한 직선 위에 있다. 자, 이건 유형을 어떻게 푸는지를 거의 뭐 중학교 때부터 외우고 있을 텐데 A점, B점, C점이 얘들아 이런 식으로 한 직선 위에 있습니다. 그럼 이걸 푸는 방법에서 얘들아 이건 하나의 방법밖에 없어. A랑 B의 기울기 혹은 B랑 C의 기울기 혹은 너희가 A랑 C의 기울기 몇 개 구할 수 있어? 3번 구할 수 있는 거 맞아? 이거 괜찮니 얘들아? 그 3번 구한 기울기가 다 어떨 것이다? 같을 것이다. 좀 기억나니 얘들아? 중학교 RPM에도 나오는 문제니까. 그래서 너희가 편한 거, 난 얘네들이 기울기 구해야지 하면 이렇게 나올 것이고, 너희가 얘네들이 구할 수도 있고 얘네들이 구할 수도 있잖아. BC 아니면 AC인데 뭐 별 차이는 어쩌면 나 같으면 A랑 C 구하겠어. A랑 C 했을 때 A가 그래도 A에는 A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A랑 C까지 얘들아 기울기 구해주면 2분의 2A가 두 개가 서로 어떻습니다? 같습니다. 뭐 전개해서 A 값 중에 양수인 것 찾는 계산 정도는 내가 좀 생략해도 좀 괜찮겠지. 그리고 너희가 이제 밑에 문제는 자 봐봐. 위에 거가 한 직선 위에 있다. 밑에는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라는 게 얘들아 무슨 말이야? 한 직선 위에 있어야 되는 거 맞아? 세 점이 이런 식으로 있어 버리면 삼각형을 이룰 거 아니야. 일직선상에 얘들아 세 점이 이렇게 찍혀 있어야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 거잖아. 그러니까 살짝 표현만 바꿔서 돌려서 말한 거니까 똑같은 풀이 17번이든 뭐 18번이든 너희가 똑같은 풀이로 가주셨으면 좋겠어. 여기까지 괜찮겠니?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우리가 2등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 2등분 문제는 얘들아 크게 3가지로 좀 나오는데 그 중에 얘들아 2가지는 좀 쉬워. 잘 봐 얘들아. 어떤 삼각형이 얘들아 임의의 삼각형이야. 뭐 정삼각형도 아니고 이등변도 아니고 임의의 삼각형인데 여기를 ABC라고 놓을게. 자, 나는 너희가 직선을 한번 그어서 삼각형의 넓이를 절반으로 딱 쪼개고 싶어. 근데 만약에 그 직선이 A, B, C 점 중에 하나를 지난다면 자 만약에 야 A점을 지나는데 요 빨간색 점을 지나는데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고 싶어. 그러면 너희가 얘들아 직선을 이런 식으로 그릴 건데 뭐 이렇게 하면 2등분 되진 않을 거 아니야. 여기 뭐 이런 식으로 얘들아 잘라줘야 얘들아 2등분 되는 거 맞아. 넓이가 2등분 될 때는 대변의 중점을 지나버리면 반드시 2등분이 되는 거. 이거 뭐 필기할 것도 없고 외운다라는 것과 좀 다르지 않니? 똑같은 거 알겠어 얘들아. 이렇게 똑같은 거. 마찬가지로 너희가 이제 지금 봐봐 얘들아. B점을 지나면서 넓이를 2등분 하려면 마주보는 변에 얘들아 뭘 지나야 돼? 중점을 또 지나줘야 되는 거 맞아? 마찬가지로 너희가 C점을 지나면서 다시 얘들아 C점을 이런 식으로 지나면서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 하려면 상대 대변의 중점을 지나줘야 되는 거 맞니?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그럼 너희가 얘들아 지금 봐봐. 우리가 요 점을 지나면서 내가 M까지 지나줘야 2등분 되겠구나. 이거 받아들일 수 있지? 이거 괜찮니 얘들아? 근데 너희가 얘들아 모든 삼각형이 얘들아 누구를 지날 수밖에 없냐 하면 무게중심 G를 지날 수밖에 없는 거 맞아? 자, 무게중심의 정의가 뭐야? 세 중선의 교점이야. 우리 첫 시간에 배웠지 얘들아. 중선, 세 중선. 내가 지금 그린 빨간색 직선들을 중선이라고 하지 않니? 그래서 너네 파푸스의 중선 정리까지 배우고 얘들아 외웠잖아. 증명까지 하고. 그래서 니네가 얘들아 요 M이라는 점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 하려면 이 G를 지나주면 되겠구나. 물론 꼭지점 하나를 지날 때 이야기하는 거야.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이게 많이들 오해하는 것들이 좀 있는데 자 삼각형을 내가 또 한번 좀 그려볼게 얘들아. 뭐 이런 식으로 임의의 어떤 삼각형이 얘들아 존재할 때 만약에 얘들아 무게중심이 한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G가 있다 치자. 근데 내가 빨간색 직선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들아 그어버리잖아. 이건 2등분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이건 몰라 얘들아. G를 지난다고 해서 무조건 2등분 되는 건 아니야. 저 왼쪽이랑 오른쪽 그림 얘들아 비교해보면 무슨 차이가 있는 줄 알겠니? 왼쪽 그림을 너희가 보시게 되면 꼭지점을 지나면서 중점, 그러니까 무게중심을 지나야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할 수 있다. 이렇게 너희가 받아들여줘야지. 어떤 직선이 G를 지난다고 반드시 절반이 되는 건 아니야. 내가 아까 전에 넓이 2등분 하는 것 중에 앞에 거 2개는 쉽고 뒤에 거 하나는 어렵다 그랬잖아. 하다 보니까 내가 맨 마지막 걸 먼저 하게 됐는데 너희한테 문제가 이런 식으로 빨간색 직선을 물어보는 경우도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되겠지만 나중에 좀 이게 좀 이렇게 어려운 문제 가게 되면 이런 식의 얘들아 직선을 구하는 문제가 나오기도 해. 이거는 조금 더 내가 이제 너희가 다른 조건까지 배우고 나서 이야기를 좀 하게 될 거야.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그래서 일단은 뭐 요런 거는 세 번째 유형인데 좀 나중에 배울 것이다. 보고만 보시냐 한번 봐놓기만 하자. 야 이거 2등분 아니야 얘들아 몰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알겠냐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렇게 좀 잡아두시고 그 다음에 얘들아 또 한 가지가 이제 직사각형 같은 거 있잖아. 이렇게 직사각형. 아이고. 이거를 직사각형이 얘들아 정사각형 포함해서 직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을 하려면 이게 딱 이렇게 직사각형이 있는데 직사각형은 얘들아 반드시 대각선의 교점을 좀 가지고 있거든. 이렇게 내가 이거 대각선이라고 하지. 그 직사각형을 2등분하고 싶으면 요 대각선의 교점을 내가 P라고 할게. 그럼 너희가 아니라 어떻게 P를 지나든지 반드시 2등분이 된다는 거. 이렇게 하면 너희가 2등분 되는 거야. 어떻게 긋든 간에. 이게 2등분 되는 걸 간단하게 얘들아 증명을 한번 해보면 우리가 직사각형이니까 위에 있는 변과 밑에 있는 변은 평행하단 말이야. 그 다음에 요 각과 요 각이 얘들아 어떨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어. 왜? 엇각이라고 하지 않니? 그럼 내가 여기서 얘들아 수선을 이런 식으로 수선 하나, 그 다음에 위로 얘들아 이렇게 수선 하나 그어주게 되면 얘가 직각이고 그러면 여기도 직각이고 여기도 직각이니까 어떠니? 니네 요만큼 길이랑 똑같지? 그 다음에 이만큼 길이랑 이만큼 길이도 똑같지? 그럼 두 삼각형이 뭐야 얘들아? 두 삼각형이 합동이 지금 되는 삼각형 되는 거 맞아?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그래서 너희가 지금 이제 직사각형일 때는 좀 지워놓고 하더라. 빨간색 직선을 어떻게 그리든 간에 무조건 얘들아 2등분 되는 거야. 이렇게 해도 얘들아 위아래 사다리꼴이 2등분 된다는 거. 이건 근데 뭐 엄밀하게 뭐 증명이라기보다 눈으로 봐도 얘들아 똑같아 보이지 않니? 그 직사각형은 얘들아 뭘 지나야 된다?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야 된다. 맞니 얘들아? 근데 삼각형은 무게중심을 지난다고 해서 반드시 2등분 되는 건 아니다. 어떨 때만 가능한 거야? 꼭지점을 끼고 있을 때만 2등분이 된다. 알겠니 얘들아? 그래서 이 정도는 너희가 알아놨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는 얘들아 너희가 이 문제를 풀 때 자 방금 그림이야 방금 전에 그린 거니까 아 이게 A를 지나는구나 직선이. 맞니 얘들아? 그럼 꼭지점 중에 하나를 지나니까 어느 점 지나면 돼? 나머지 얘들아 두 변에 중점 지나버리면 되는 거 맞아? 대변에 중점 지나면 되는 거 맞아? 그래서 너희는 아 그러면 A는 지나는데 BC의 중점이 얘들아 2,-2니까 아 그러면 3,3이랑 2,-1을 지나는구나. 이렇게 얘들아 풀어도 되고 혹은 너희가 얘들아 3,3이랑 내가 아까 전에 무게중심을 지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 중선이기 때문에 무게중심을 지날 수밖에 없거든. 그럼 무게중심으로 얘들아 풀게 되면 얘들아 다 한 번 더 해봐봐. 얘들아 무게중심으로 풀게 되면 3분의 7,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의 3분의 1. 그러니까 너희가 이걸로 직선을 구하든 어떤 직선 나올 거야? 똑같은 직선 나올 거야. 물론 이거야 밑에는 분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 계산은 위에 걸로 해주는 게 편하긴 하겠지. 근데 밑에 것도 얘들아 풀이가 가능하다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자 이 소리야. 이거 괜찮겠니? 뭐 이렇게 좀 해주시고 그러니까 니네가 이런 거 있잖아 얘들아 21번 같은 거 직선을 한 번만 그릴 건데 직선을 딱 한 번만. 근데 이 뭐가 이렇게 뭐 자국이 있어. 아무튼 간에
직선을 한 번만 딱 그어서 두 직사각형을 딱 이등분 해버리고 싶은 거야. 근데 좀 전에 배웠지만 얘들아 직사각형은 어떻게 해야 이등분 된다 그랬어? 대각선의 얘들아 교점 요렇게 내가 대각선의 교점 지나야 되지. 그러니까 너희는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게끔 직선을 그려줘야지 돼. 근데 1, 4분면에 있는 녀석만 이등분하는 게 아니라 3, 4분면에 있는 직사각형도 이등분할 거니까 내가 이런 식으로 얘들아 좀 그려주면 너희는 이제 눈에 아마 보일 거야. 아, 내가 그리는 직선은 요 점 P도 지나야 되고 요 점 Q도 좀 지나야 되는구나. P랑 Q를 동시에 지나는 직선을 그린다면 그려볼까 얘들아? P랑 Q를 동시에 지나는 직선을 내가 이런 식으로 그린다면 이런 식으로 얘들아 그려준다면 어떤 얘들아 한 방에 두 직사각형 모두를 이등분할 수 있는 거 맞아? 그럼 파란색 얘들아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으니까 우리는 P점이 필요하고 Q점이 필요해. 근데 P점, Q점 구하는 것도 우리가 중점만 보면 야 니네 요 점이 1,5 아니냐? 그 다음에 이런 점이 얘들아 몇 콤마 몇이야? 3,1인 거 맞아? 그러니까 P점은 너희가 얘들아 요 두 점의 중점 구해주면 되니까 2,3이다 라고 구해줄 수가 있지. 뭐 마찬가지로 너희가 마이너스 4,0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2 중점 구해주시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내가 요 정도까지만 해도 괜찮겠니? 그래서 파란색 직선은 고작 점 두 개가 주어져 있을 때 직선의 방정식 구해버리면 되고 그 직선에 얘들아 이제 뭐 x, y 절편 구하여라. 마지막에 얘들아 소소하게 계산까지 마무리하는 건 숙제로 얘들아 너희가 해오시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뭐 이렇게 많이 힘든 유형은 나오진 않았고 얘들아 이거는. 그리고 니네 이제 뭐 여기까지 지금 내가 설명하는 것까지가 거의 뭐 중학교 거랑 비슷한 유형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니네 지금 이제 22번 같은 거 좀 보게 되면 이게 이런 문제를 풀 때 항상 너희가 요령이 절편 갖다가 풀어라. 아예 내가 니네 직선을 그릴 때부터 무엇을 기준으로 우린 직선을 그리니? 절편을 기준으로 직선을 그려줘야 되는 거 맞니? 그래서 나는 너희가 이 직선을 딱 바라보는 게 뭐 표준형 고치는 거 이런 거 원하는 게 아니라 자 봐봐 ax 더하기 by가 마이너스 c잖아. 그럼 x절편은 y에다 0 넣어봐봐. x절편은 이렇게 나와. y절편은 x에다 0 넣어보니까 b분의 마이너스 c 이렇게 나와 얘들아. 절편만 잡는 거야 무조건. 이거 괜찮니? 근데 문제에서 a, b, c 부호를 한번 따져보면 a, b가 음수야. 풀마일 수도 있고 마풀일 수도 있어. b, c가 음수니까 여기가 플러스거나 마이너스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니네 a분의 c는 혹은 a분의 c는 무조건 양수지. a분의 c는 양수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x절편이 음수지. 마찬가지로 b분의 c는 얘들아 어떻게 가든 간에 b분의 c는 음수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양수가 되는 거 맞아. 그래서 직선을 너희가 그릴 때 얘들아 대충 x, y축 그려놓으시고 x절편은 음수인데 y절편이 양수니까 직선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가 몇 사분면만 지나지 않게 되는 거야. 4, 4분면만 안 지나게 되는 거 맞아.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항상 절편으로 해결을 하시면 된다. 뭐 밑에 거 너희가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어. 뭐 절편이 얘들아 0이더라도 너희가 얘들아 이렇게 쫄지 말고 얘들아 그냥 원점 지나게 그려버리면 그만이야. 알겠니? 절편으로 푼다라는 건데 자 얘들아 오른쪽에 이제 좀 중요한 유형이야 얘들아. 7번 유형을 너희가 사실 25번이랑 얘들아 26번 같은 거 있잖아. 이걸 내가 비교하면서 니네한테 좀 풀어주려고 하거든. 25번이랑 26번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너희가 풀리냐 하면 얘들아 봐봐. 니네 아마 공식 가르쳐 준 날 내가 가볍게 보여주긴 했겠지만 우리 머릿속에 얘들아 이런 공식이 있어. 그러니까 주어진 문제의 식의 형태를 내가 아는 공식의 형태로 바꿔줄 수가 있어야지 돼. 그러면 얘는 y-4가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3m 이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 얘는
y-4가 마이너스 m으로 묶었을 때 x 더하기 3 이렇게 써도 괜찮아? 외운 공식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주면 되는 거야? 무슨 직선인지 모르겠지만 기울기는 몇이구나? 마이너스 m이구나. 모르지 얘들아 마이너스 m이 몇인지는. 하지만 너희가 얘들아 몇 콤마 몇을 지나는 거 마이너스 3,4는 반드시 지난다라는 거 정도는 찾아줘야 되는 거 맞아? 반드시 지나는 너희가 정점, 내가 정점으로 가르쳤지. 그 정점을 찾아줬으면 좋겠고 원점이랑 얘들아 거리 구하는 거니까 뭐 바로 계산해보면 5 이렇게 나오겠지. 괜찮겠니? 그래 너희가 그래 이런 식으로 요 공식에 해당되는 정점 문제가 나오기도 하는데 요 밑으로 얘들아 가보게 되면 얘들아 26번 쪽 가보게 되면 우리가 정점 공식을 하나만 배운 게 아니야 얘들아. 정점 공식은 2개 배웠어. 위에 것도 배웠지만 한 직선에 k 곱해서 다른 직선 더하는 공식. 자, 그 공식 이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돼. 자, 마음속으로 말해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 돼. 공식의 이름은. 그러니까 니네가 얘들아 얘는 자 봐봐. k가 없는 애들이 x랑 그 다음에 플러스 y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4까지 있을 거고 k가 있는 애들을 k로 얘들아 묶어주시게 되면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y의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얘들아 써줄 수 있는 거 맞아? 그러면 너희는 얘들아 그럼 이 공식은 x 더하기 y 빼기 4는 0 그럼 나 이렇게 쓸게 얘들아 는 4라고 쓸게 그냥. 그 다음에 2x 빼기 y 마이너스 5가 0이니까 는 5라고 써도 괜찮은 거 맞아? 그래서 너희는 얘는 두 직선의 교점은 반드시 지나겠구나. 이건 공식이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맞아? 연립해 보시게 되면 x 값이 3 나오고 y 값이 1 나오니까 항상 관계없이 지나는 점 p가 몇이구나 얘들아? 3,1이구나.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근데 기울기가 2인데 p를 지나. 그러면 y 빼기 1은 m의 x 빼기 3. 그래서 너희가 이제 2x 더하기 y 6이니까 넘어가면 7은 0. 보기에서 이런 직선 찾아주시면 되겠지. 내가 뭘 강조하고 싶은지 알겠니 얘들아? 그래서 위에 2개 얘들아 공식. 2개 얘들아 전혀 다른 공식인데 비슷하게 정점을 끼고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 2개 갖다가 너희가 얘들아 27은 한번 좀 이렇게 풀어보고 질문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 아마 다음 시간에 이 문제는 질문을 안 해도 풀어주긴 할 텐데 자 이거 넘어가도 괜찮니 얘들아? 그래서 조금 이제 집중적으로 얘들아 보게 되면 다음 장에 얘들아 문제가 좀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건 내가 내용 설명할 때 했으니까 간단하게 너희한테 언급만 좀 해줄게. 그러니까 나는 너희가 이 문제를 풀 때 있잖아. 요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하려면 구할 수는 있잖아. 연립해가지고 구하면 되는 거 맞아? 그럼 그 점이랑 1,1을 지나는 직선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도 괜찮아. 그 나는 배웠으니까 나는 그런 풀이가 아니라 나는 이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한 직선에다가 다른 직선의 k를 곱해서 더한 요 직선이 요 괜찮니 얘들아 봐봐. 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건데 그게 누구까지 지나버리면 되는 거야? 1,1까지도 지나버리면 되는 거 맞아?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그림으로 나타내면 내가 뭐 이렇게 한번 대충 그려줄게. 2x 빼기 3y 마이너스 1은 0이라 그 다음에 너희가 이제 x 더하기 y 빼기 3은 0이라는 직선의 교점과 요 교점과 그 다음에 너희가 누구도 지난다는 거야? 1,1을 지나는 요 직선을 우리가 그리고 싶은 거야. 이거 괜찮니? 그래서 공식에 넣었을 때 요 밑줄 친 직선이 1,1을 지나니까 자 여기다 1,1 한번 대입해 주시면 여기서 마이너스 k가 0이니까 k가 몇 나오니? 마이너스 2 나오지 않니? 그래서 k가 맞나 얘들아? 1,1 넣어주면 1,1 넣어주게 되면 k가 마이너스 2니까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2 딱 써주게 되면 2x 마이너스 2x니까 0x 그 다음에 너희가 마이너스 2y니까 너희가 이제 마이너스 5y 그 다음에 너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몇 나오는 거니? 플러스 6이니까 플러스 5는 0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 맞아? 근데
요 형태로 맞춰줘야 되니까 이거 양변 몇으로 약분해줘야 돼? 마이너스 5로 약분해줘야 되지. 마이너스 5로 약분하면 내가 0x까지 써드리면 a 값 몇 나오니? 0 나오고 b 값 몇 나와? 1 나오는 거 맞아. 이렇게 끝까지 너희가 답을 내주셔야 되는 거. 일단 나는 니네가 얘들아 숙제를 해오고 이제 시험을 봤을 때 이 공식 쓰는 거에 대해서 얘들아 버벅거리는 걸 원하지 않아 전혀. 그건 정말 성실성에 관련된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거든. 알겠니 얘들아? 그래서 요 유형 좀 잘 해올 수 있도록 좀 하시고, 그러니까 8번까지 얘들아 우리가 한번 좀 풀어봤고요 얘들아. 오른쪽 좀 펴놓으시고, 여긴 이어서 이제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좀 따지게 되는 건데, 너희가 이제 중학교 지나왔으니까 이제 요거는 얘들아 이미 알던 게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반형 표현 중에서 수직 조건에서 얘가 추가된 거고, 혹은 m 곱하기 m 다시가 마이너스 1인 거, 이 정도 우리가 추가된 거 맞니? 그래서 예의상 그냥 한 문제 정도만 풀고서 좀 넘어가게 될 거야. 그러니까 32번 같은 거 보게 되면은 너희가 서로 평행하다라고 좀 나와 있어. 그 다음에 혹은 일치할 때의 각각의 얘들아 k 값을 구하게 되는 건데, 평행하든 일치하든 기울기는 어때야 돼 얘들아? 기울기가 똑같아져야 되는 거 맞아? 기울기가 똑같다라는 조건이 x의 개수끼리 얘들아 분해 써주시고, 또 y의 개수끼리 얘들아 이렇게 써주신 게 같으면 뭐가 되는 거야? 평행한 거 맞아? 근데 그게 얘들아 마지막에 1분의 k랑 다르면 평행, 같으면 얘들아 뭐까지 되는 거야? 일치까지 되는 거 맞니? 그러니까 공식에 넣는 요령은 여기서 먼저 k 값을 구해버릴 거야. 그럼 얘는 이제 여기 플러스 해도 되는 거니까 k제곱 더하기 k에서 마이너스 2가 0 이렇게 돼서 k 값이 마이너스 2랑 1 두 개 나오게 되는 거 맞아? 근데 k에다가 얘들아 마이너스 2 같은 거 넣어봐. 오른쪽이랑 다르지? 그래서 얘들아 마이너스 2일 때가 뭐가 되는 거야? 평행하게 되는 거고, k에다가 너희가 1 대입해 보시게 되면 두 개가 똑같지? k가 1일 때가 뭐가 되는 거야? 일치하게 되는 거 맞아? 중학교 때도 뭐 이렇게 많이 풀지 않았니? 그래서 이렇게 좀 풀어주시고, 그러니까 수직인 거 뭐 이런 거 풀 때 있잖아 얘들아. 수직인 거 풀 때 너희가 34번 같은 거 풀 때 두 직선의 교점이 이거니까 얘들아 둘 다 대입 한번 해볼 수는 있잖아. 마이너스 1,5 같은 거 대입 정도는 해볼 수 있는 거 맞아? 근데 그거 말고도 얘들아 수직이면 너희가 x의 개수끼리 곱한 것과 y의 개수끼리 곱한 게 몇 나와줘야 된다는 거? 0 나와줘야 된다는 거. 이 정도도 너희가 알 수 있는 거 맞아? 그래서 니네가 이제 좀만 더 계산해보면 AC는 2B인데 AC가 얘들아 2B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1,5 대입하면 여기 5A에다가 마이너스 1 넣었으니까 5A 더하기 5가 0 돼서 A 값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니, A가 마이너스 1이면 얘들아 마이너스 C는 2B가 될 것이고, 여기다가 얘들아 마이너스 1,5 넣어주시면 이렇게 지금 되는 건데, 자 너희 얘들아 지금 C가 마이너스 2B니까 C 자리에 마이너스 2B 넣어주면 마이너스 11B 더하기 11이 0이지. 그러니까 B 값은 몇 되는 거야? 1 되는 거 맞아? B가 1이면 C는 얘들아 마이너스 2. 아까 전에 A 값은 마이너스 1. A, B, C 값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겠지. 괜찮겠니 얘들아? 뒤로 좀 넘겨보시고 얘들아 뒤로 넘겨서 여기는 니네들아 38번만 내가 좀 풀어줄 거거든. 38번 한번 봐볼게요. 38번은 얘들아 이게 사실 니네 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유도하는 그림이랑 되게 유사하기도 해. 그래서 이제 요 38번은 좀 중요한 문제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림을 봤을 때, 자 봐봐, 니네 직선 중에서 요 AH 파란색 직선 보이니 얘들아? 파란색 직선? 그럼 너희가 반드시 찾아줘야 되는 게 파란색 직선이 6,11 지나잖아. 그럼 기울기는 모르니까 6,11 지나니까 벌써 얘들아 이런 식으로 식 하나 쓸 수 있는 거 맞아? 6,11 지나니까. 근데
파란색이 지금 검정색이랑 어때? 수직이니까 기울기끼리 곱하면 몇 나와줘야 돼? 마이너스 1 나와줘야 되는 거 맞니? 되게 단순하지 않니? 수직이면 기울기 조건 쓰는 거고 지나면 그냥 공식에 넣어버리면 되는 거 맞아. 어떤 점을 지나면. 자 얘들아 검정색 직선은 x만 넘어갔다 쳐봐. 기울기 마이너스 3분의 1인 거 맞아? 그럼 너희가 얘들아 파란색 직선 기울기까지 곱한 게 마이너스 1 돼줘야 되니까 m 값은 얘들아 몇 되는 거야? m값이 3 되는 거 맞아? 그래서 우리는 요 파란색 직선의 방정식이 y는 3x 마이너스 7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뭐 쉽게 얘들아 구할 수가 있어.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이제 그 수직인 직선 구하는 거 내가 한번 보여주는 게 첫 번째 이제 어떤 파트였고, 지금 이 문제는 얘들아 여기서 요 h라는 점을 구하라며. 그럼 이 점은 얘들아 뭐라고 볼 수가 있니? 교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 맞아? 교점? 방금 전에 우리가 구한 3x-y는 7이라는 직선과 그 다음에 너희가 이제 x 더하기 3y는 9라는 직선의 교점이 되는 거 맞아? 그래서 너희가 이제 위에 거에다가 이제 3 곱해 주시면 위아래 더해 주시면 x 값이 3 나오게 되고 x가 3이면 y 값은 몇 나오니 얘들아? 2 나오게 되는 거 맞아? 그래서 3,2니까 a 곱하기 b 해주면 정답은 6. 뭐 이런 식으로 얘들아 풀어도 괜찮고. 자, 첫 번째 풀이를 한 거야. 파란색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겠니? 구해서 얘들아 그냥 교점을 구해버린 거야. 연립해가지고 얘들아. 자, 두 번째 얘들아 다른 풀이로 얘들아 좀 비슷한데 얘들아 살짝 느낌이 다른 풀이로 내가 한번 가보게 되면 얘들아 요 점이 a, b래. 맞니? 그럼 너희가 보다시피 a, b가 요 직선 위에 있잖아. 그럼 a, b를 요 검정색에다가 대입해도 괜찮은 거 맞아? 그래서 a 더하기 얘들아 3b 마이너스 9는 0. 식하나 나오지. 그 다음에 니네 AH 기울기 구할 수 있지 않니 얘들아? 기울기 A에서 6 빼시고 B에서 11 빼시고 근데 요 녀석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얘들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그럼 얘들아 이 AH 기울기와 검정색 기울기의 곱은 몇 될 거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니까 너희가 이런 식으로 넘어가주면 몇 되는 거야? 3 이렇게 되는 거 맞아. 그래서 B-11은 3A-18 그래서 3A-B는 얘들아 7. 그럼 똑같이 연립하면 아까랑 똑같은 정답 나오게 되겠지. 그럼 둘 다 가능한 거 아니겠니 얘들아? 그래서 둘 중에 하나로만 얘들아 풀어도 얘들아 뭐 이건 괜찮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얘들아 자 이제 유형 11번에다가는 얘들아 별표 한번 딱 쳐보시고 유형 11번 이거는 하나의 그냥 얘들아 이 수직 이등분선을 구하는 테마를 너희가 좀 이거는 좀 알고 있어줘야지 되는 거거든. 자 일단 수직 이등분선은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자체를 얘들아 이해하시고 외워줬으면 좋겠어 얘들아. 이 부분은 이번에 중간고사에서 얘들아 2학년 대진고 서술형 평가의 마지막 문제에서 2학년 너희는 1학년이지만 그러니까 사실 이 수직 이등분선의 얘들아 방정식을 구한다라는 게 요 단원의 내신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뭐 누구나 얘들아 다 알고 들어가는 게 정상인 거란 말이야. 수직 이등분선은 이런 방식으로 구합니다 라는 내용을. 근데 이게 좀 치사하긴 한데 2학년 시험에 나오기는 했어. 수직 이등분선을 구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공교롭게도 하필이면 올해 그 서술형의 마지막 문제에 수직 이등분선을 구한 다음에 이렇게 좀 어쩌고저쩌고 해야 얘들아 풀 수 있는 문제. 근데 이제 뭐 사실 고2 정도 되면 얘들아 많이 까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 얘들아 수직 이등분선이라는 걸. 근데 이제 이번에 좀 제대로 그러니까 고1 때 제대로 했던 친구들은 나는 그 문제 딱 처음 봤을 때 그냥 애들 만나기 전에 내가 문제만 먼저 봤을 때 아씨 이거 뭐 수직 이등분선 누가 구했겠어 이거 다 까먹어서 틀렸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되게 많이 맞췄더라고 얘들아. 다 구했더라 수직 이등분선을. 근데 그런 애들이 작년에 같이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야.
작년에 있었던 애들이 좀 잘 맞았던 문제인 것 같아. 자, 봐봐 얘들아. 수직 이등분선은 뭐냐 하면은 AB 선분이 존재할 때 AB 선분 요 파란색 직선을 AB의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할 거야. 수직으로 말 그대로 이등분하는 선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건 파란색 얘들아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은 거야.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근데 바로 얘들아 이거 눈에 보이지 않을까? 파란색 직선이 AB의 중점을 지나. 어차피 직선 구하려면 지나는 점 아니면 기울기 같은 게 필요한 거 아니겠니? 근데 얘들아 외울라 그러지 말고 AB의 중점 지나. 이거 괜찮니 얘들아? 그래서 파란색이 중점을 지난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들아 이제 중점을 지난다. 또 직각 수직이니까 파란색 기울기는 모르니까 M으로 둘 거 아니냐. 모르니까 구해야 되니까. 근데 AB 선분의 기울기랑 곱했을 때 몇 나오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 맞니? 곱해서 마이너스 1 나오는 이 수직 조건. 이 두 가지까지 너희가 이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 이 두 가지를.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그래서 너희가 이제 문제를 풀 때 있잖아. 자, 봐봐. 그림을 그릴 때도 XY 평면에다가 너희가 이 그림을 이쁘게 그리고서 막 푸는 게 아니라 뭐 쓸데없이 얘들아 XY 평면 그리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문제를 풀 때 그림을 내가 이런 식으로 그릴게 아무렇게나. 자 얘들아 A점 B점 한번 찍어볼게 얘들아. 여기 어딘가에 A라는 점이 A,3 A,3 그 다음에 여기 어딘가에 얘들아 B라는 점이 4,5 이런 식으로 내가 찍어볼게. 그 다음에 수직 이등분선을 그려. 이런 식으로 얘들아 파란색에 대해서 수직으로 이등분되는 직선을 딱 그려줘. 이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가 얘들아 직각이고 요 점을 내가 M. 이건 누구나 다 그릴 수 있는 그림 아니겠니?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좌표평면에 이쁘게 그릴 필요 없다고 했어. 그러면 M이라는 점이 2분의 A 더하기 4,4 뭐 중점 정도는 구할 거 아니야. 그럼 빨간색 직선이 얘들아 어떠니? 빨간색 직선이 요 점을 지나게 되는 거 맞아? 빨간색 직선은. 그러니까 Y 빼기 4는 M의 X 빼기 2분의 A 더하기 4 요 정도로 내가 써도 괜찮겠니? 그 다음에 파란색 얘들아 직선의 기울기가 A-4분의 3 빼기 5 요게 얘들아 파란색 직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 맞아? 이거 괜찮니? 그 다음에 빨간색 직선의 기울기끼리 곱하면 몇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돼야 될 거 아니야. 수직이면 기울기 곱해서 마이너스 1인 것밖에 없어. 이거 괜찮아? 근데 문제에서 얘들아 이 문제에서는 수직 이등분선을 구해보니까 얘가 나왔더라 라고 줬어. 다른 건 몰라도 야 이거 수직 이등분선 구해보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가 나온다 라고 우리한테 준 거 아니니? 이거 괜찮니 얘들아? 그러니까 M 값을 몇이라고 준 거야? 마이너스 1로 준 거 맞아? M 값을 마이너스 1로 준 거야. 그럼 여기 마이너스 1이 약분되고 얘들아 마이너스 2가 A 빼기 4니까 A 값은 몇이라고 준 거야? A 값은 2라고 준 거 맞아? A에다 2 넣어주시면 A가 2면 이렇게 써도 괜찮지.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7 이거 괜찮지 얘들아? 마이너스 넘어가니까. 그래서 B 값은 몇 나오는 거야? B 값은 7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 좀 전에 A 값은 2가 나왔고. 야 간단하지 않냐 얘들아? 중점 지난다. 기울기의 곱이 수직이다. 뭐 요 정도로 얘들아 잡아주면 야 나는 솔직히 수직이 등분선 이 정도 설명했으면 그냥 대부분 니네 거 다 되는 거 같거든. 근데 그렇게들 얘들아 나중에 이거 갖다 사고를 많이 쳐. 못 구해 이 망할. 계산을 못하든 식을 못 세우든 간에 중점 지난다.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거 반드시 얘들아 기억을 좀 해놓을 수 있도록 하자. 알겠니? 수직 이등분선 정도는 너희가 구해줄 수가 있어야 돼. 니네 아마 숙제하다가 보면 그 뭐지냐 42번 같은 거 있잖아 얘들아. 42번
수직 이등분선을 얘들아 3번 만들 수 있는 거 맞아? AB의 수직 이등분선, BC의 수직 이등분선, AC의 수직 이등분선 3번 만들 수 있는 거 맞아? 근데 얘들아 니네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을 우리 뭐라고 배웠어? 그 삼각형의 외심이라고 배웠지. 이거 괜찮니 얘들아? 그러니까 내신 때는 외심으로 풀어도 괜찮아 얘들아. 외심으로 풀 거면 꼭 우리가 수직 이등분선을 구해서 풀진 않잖아. 맞니 얘들아? 근데 숙제를 할 때는 얘들아 수직 이등분선을 구해서 풀긴 해야 되는데 야 수직 이등분선 3개가 얘들아 이런 식으로 만나? 어차피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아니야. 그럼 어차피 우리가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거면 직선 몇 개만 가지고 교점 구해버리면 되니? 2개만 구해서 교점 구해버리면 되지 않겠니? 굳이 너희가 수직 이등분선을 3개를 다 구할 필요는 없다는 거야. 마음에 드는 거, 뭐 AB, BC, CA의 수직 이등분선 중에서 2개만 구해주시면 되고 그냥 외심을 구해서 답 내는 경우는 없도록 하자. 수직 이등분선을 연습을 좀 하는 경우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43번 여기에 해당되는 이제 문제는 어떤 이제 유형의 문제냐 하면은 그러니까 이건 그림으로 너희가 이제 생각을 좀 해주셔야지 돼. 자, 나는 이 문제 파악을 할 때 있잖아. 파악하는 것만 잘 봐봐. 요 직선이랑 요렇게 얘들아 직선 색깔별로 직선 3개가 나오거든. 근데 파란색이랑 초록색은 일단 직선의 기울기를 알아. 파란색 직선 기울기 몇이야?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근데 이런 식으로 그릴게 얘들아. 기울기 음수니까 이렇게 그릴게. 오늘 첫 시간에 기울기 마이너스인 게 딱 45도였잖아. 그거보다 살짝 그냥 얘들아 내가 낮게 그린 거야. 초록색은 기울기 몇이야 얘들아? 초록색 직선 기울기는 1인 거 맞아? 기울기가 다르면 반드시 한 점에서 만나지. 그러니까 너희는 얘들아 45도짜리 기울기를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되면 분명히 얘들아 파란색과 초록색은 반드시 만난단 말이야. 근데 빨간색은 기울기를 몰라. 빨간색 직선을 내가 그렸는데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아야 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너희가 봐도 삼각형이 생기잖아. 이렇지 않으려면 빨간색 직선이 파란색과 평행하게 그림이 그려지던지. 이게 첫 번째 케이스. 이거 괜찮아 얘들아? 그냥 얘들아 빨간색이 파란색과 평행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니네 파란색 기울기가 몇이래 얘들아? 파란색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래매. 빨간색 직선 기울기는 마이너스 a잖아. 이거 뭐 암산되잖아. 이거 뭐 넘긴 거 정도는 암산되지 않니? 그래서 얘들아 얘가 첫 번째 케이스가 되는 거야. A값 첫 번째 케이스 지금 그림이. 이거 괜찮니 얘들아? 그려서 너희가 이해해 줘야지 돼. 또 다시 얘들아 초록색이랑 평행해 버려도 삼각형이 안 생겨 버리는 거 맞아? 근데 초록색 기울기가 몇이었는데 얘들아 1이었잖아. 빨간색 기울기는 마이너스 a였고 기울기 같게 만들어주면 돼. 이건 뭐 일치하든 평행하든 이런 걸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는 거야. 기울기 같으면 무조건 삼각형은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근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너희가 많이 빼먹는 것 중에 하나가 빨간색 직선이 딱 이렇게 얘들아 파란색과 초록색의 교점을 지나버려도 삼각형은 생기지 않게 되지. 이거 괜찮겠냐 얘들아? 그래서 이게 파란색이랑 x 더하기 2y는 0이랑 그 다음에 얘들아 초록색 x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3의 교점을 우리가 한번 구해보게 되면은 자 위에서 아래 빼면 3y가 3이니까 y값 1 x값 마이너스 2인 거 맞아? 그래서 너희는 요 교점이 마이너스 2,1인데 빨간색 직선이 저 녀석을 지나버려도 되는 거 맞아? 그러면 삼각형이 안 생기잖아. 그래서 빨간색 직선에 마이너스 2 넣어볼게. 마이너스 2 y에다가 얘들아 1 넣어볼게 얘들아. 그럼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니까 마지막으로 a 값이 몇인 것까지 추가되는 거야? 2인 것까지 추가되는 거 맞아? a 값은 좀 전에 마이너스 1인 것과 2분의 1인 것까지 만났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너희가 3개를 곱해주면 되는 거. 그러니까 마지막에 검정색으로 내가 쓴 부분을 좀
빼먹지 말자. 뭐 요 정도만 너희가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지금 내가 그림 그리는 거 얘들아 필요하다면 조그맣게 그려서 지금 그림 그리는 거 외워줬으면 좋겠어. 뭐 외운다기보다 그려보면 되지 않을까? 얘들아 봐봐. 직선 한 개는 평면을 두 개로 쪼갤 수가 있어. 이 말 이해돼 얘들아? 직선 하나는 평면을 두 개로 쪼갤 수가 있어. 직선 하나는 얘들아 너희가 이제 평면을 이렇게 너희가 보다시피 두 개로 쪼갤 수가 있는 거야. 이게 평면이라는 건 끝이 없는 거야. 평면은 넓이가 없는 거야. 한없이 뻗어나가는 거야. 직선도 얘들아 길이가 없는 거야. 한없이 뻗어나가는 걸 직선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 그래서 너희가 이제 좀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어. 하얀색 얘들아 너희가 이 화면 자체가 하나의 평면, 무한히 뻗어나가는 평면이라면 직선을 하나 딱 거주면 평면이 몇 개로 얘들아 분할되는 거야. 두 개로 나뉘게 되는 거 맞아? 이거 괜찮니? 직선 하나는 평면을 두 개로 나누게 되는데 얘들아 잘 봐봐. 이건 너희가 따라서 한번 해봐 얘들아. 나중에 집에 가서 직선 두 개는 내가 직선을 이런 식으로 그려버리면 평면이 네 개로 나뉘게 되는 거 맞아? 이거 괜찮아 얘들아? 근데 내가 얘들아 직선 두 개를 이런 식으로 내가 얘들아 그어주게 되면, 그러니까 보라색이랑 연두색 직선이 평행하다 라고 생각을 해봐봐. 그럼 몇 개로 쪼개지게 되는 거야? 세 개로 쪼개지게 되는 거 맞니?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평면이 너희가 지금 보다시피 하나, 둘, 세 개로 얘들아 쪼개지게 되는 거야. 이건 그려봐야 돼.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려보라고 너희한테 한번 보여주는 거야. 아, 직선 두 개는 평면을 세 개 아니면 네 개로 쪼갤 수가 있구나. 자, 니네 직선 세 개를 그려볼 건데, 니네 내가 이제 그리기 전에 너희가 한번 그려봐봐. 지금 직선 세 개를 그려서 평면이 몇 개로 나뉘어지는지 경우의 수를 다 찾아봐봐. 그 가능한 경우의 수를 다 한번 조그맣게 그려도 돼 얘들아. 크게 필기할 것도 없거든. 시원아 거기다 쓰면 나중에 문제 풀 때 못 쓰지 않겠니? 아 포스트잇이었어? 오케이. 제일 조금 나누는 것부터 제일 많이 나눌 수 있는 경우의 수를 한번 너희가 다 구해볼 수 있도록 하자. 직선 세 번만 그려야 된다. 직선은 세 번만. 직선 그럼 일치? 일치하는 건 안 돼. 이런 건 되지.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건 당연히 되지. 근데 이렇게 긋는 건 없게 세 번 그라 그랬더니 이렇게 세 개 긋는 건 없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안 돼. 봐봐 얘들아. 직선 세 개를 다 평행하게 이런 식으로 얘들아 그려버리면 평면이 몇 개로 쪼개지게 되니? 네 개로 쪼개지게 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최소로 쪼개는 게 얘들아 이렇게 쪼개면 네 개거든? 이런 식으로 쪼개게 되면. 근데 내가 경우의 수를 다 한번 해보라 그랬잖아. 뭐 이런 경우의 수도 너희가 한번 그려봤기를 원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얘들아 두 개만 평행하고 하나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몇 개로 평면이 쪼개지는 거야? 6개로 평면이 쪼개지게 되는 거 맞아? 근데 이런 식으로 가도 6개로 쪼개진다.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직선 3개가 평면을 6개로 분할할 때 그럼 너희는 저 두 개 그려야 돼. 아 일단 두 개는 평행해야 되는구나. 혹은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줘야 되는구나. 그려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너희한테 한번 그려봐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내가.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그 다음에 너희가 뭐 이런 식으로 얘들아 쪼개버리잖아. 이런 식으로 내가 쪼개잖아. 이렇게 쪼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로 나뉘어. 무려 7개로 나뉘어. 이게 제일 많이 평면을 나눌 수 있는 경우의 수야.
그래서 또 문제가 얘들아 어떻게 나오기도 하냐면 직선 세 개가 평면을 얘들아 7개로 나눌 때 혹은 직선 세 개가 평면을 얘들아 최대한 많이 나눌 때 최대한 많이 나누는 게 몇 개야? 7개인 거 맞아?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삼각형을 이룬다라는 말인 거 맞아? 삼각형을 이룰 때 평면을 얘들아 최대값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야. 얘들아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너희가 7개면 이거고 뭐 6개면 저거고 외우는 게 아니라 한번 그려봤잖아. 얘들아 그려보고 들었으니까 너희가 어떤 상황이 처해졌을 때 너희는 그 조건에 맞는 그림을 그려야 돼. 빼먹지 않고 우리가 그려주셔야 되는 거 맞아? 얘들아 직선 3개가 평면 4개로 나눕니다. 4개로 나눕니다. 무슨 말이야? 직선 3개가 다 뭐합니다? 평행합니다. 라는 말과 같은 말인 거 맞아? 혹은 최소로 나눕니다. 최소한 4개로 나누게 되는 거잖아. 직선끼리 일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서로 다른 세 직선이 최소한 4개로는 나누게 되는 거 맞아? 한 번 정도는 어떤 얘들아 너희가 그려볼 만하지 않겠니 얘들아? 그래서 그거 이제 간단하게 내가 이야기를 좀 한 것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3번 거기 보시냐 유형은 이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에다가 말 그대로 얘들아 그냥 대입만 해버리면 돼 얘들아. 이건 그냥 대입만 해버리면 되거든. 근데 너희가 얘들아 여기서 1050번 요거 문제를 한번 좀 보게 되면 요거 좀 잘 봐봐 얘들아.